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 그 학생 성장 통합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포럼을 마련해 주신 교육부의 박순애 부총리님과 조혜진 국회의원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포럼은 코로나19로 더욱 중증화되고 있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복지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가야 할지, 기존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전환해야 할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논의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사회 변화에 맞추어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 외환위기 이후 추진되었던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교육복지 정책을 알린 이후에 기초학력 보장, 문화적 박탈감 해소, 정서 심리 발달 지원, 돌봄 지원, 교육비 지원 등 교육복지 정책이라는 틀 안에서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난 20년간 학교 현장과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코로나19를 맞이해서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온 교육복지 정책의 기반이 좀 취약하다는 것을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직면하게 된 새로운 위기 상황을 더 나은 삶을 위한 미래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는 정책적 역량을 발휘할 때입니다. 교육복지 정책도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동시원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포럼에서는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만나는 분들을 모셔서 요즘 아이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요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지역에서 청소년의 아지트를 운영하며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를 들려주실 신희경 이사장님, 학생 성장을 위해서 통합지원 사례를 발표해 주실 이돈집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학생의 성장을 위해 실천하며 고민하고 또 연구도 하고 계신 박경옥 교수님을 비롯하여 노성덕 본부장님, 최정윤 교감 선생님, 박경현 소장님, 장덕호 교수님, 이필우 사무관님, 그리고 이덕난 입법조사관님을 모시고 교육복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복지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순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권성동 원내대표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조혜진 의원님, 한국교육개발원 유방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학생 성장 통합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포럼에 참여해 주신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 안전망 담당자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학생의 성장을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학교 담당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발표와 열띤 토론에 임해 주실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서도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지난 2년 반 동안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학생들은 학습 결손뿐 아니라 사회성 상실, 심리 정서적 불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어른이 되어서 살아갈 힘을 넉넉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모두 나서서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교육급여, 무상교육, 다문화 학생 지원,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위 프로젝트, 학업 중단 예방 지원, 기초학력 지원 등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복지 사업들이 서로 연계되지 못해 학생들이 정작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적 학생 지원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국가 교육 책임제 강화로 교육 격차 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의 논의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좀 더 나은 학교로 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교육부는 오늘 논의되는 의견들을 경청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복지 시스템을 만들어 소외되거나 뒤처지는 아이가 없는 따뜻한 미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도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 성장 통합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와 참석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대회실이 가득할 찰 정도로 교육 복지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 국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학생 성장 통합 지원을 위한 교육 복지 포럼을 우리 조혜진 위원장께서 주최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혜진 위원장님은 삼선 의원으로서 직전까지 교육위원장을 맡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들을 위한 이런 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도 박순애 장관님도 오시고 유박란 한국교육개발원 원장님 오늘 이 자리 처음 뵀는데 아주 인상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점점 우리 사회가 과거 국민소득이 낮을 때는 사실 교육 격차라는 것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고 양극화 현상이 심하지가 않았습니다. 왜? 아주 소수의 잘 사는 사람과 그리고 대다수의 이렇게 못 사는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이런 차별이라든가 또 양극화 이런 말 자체가 저는 어렸을 때 별로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저도 지방에서 교사의 4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지만은 단 한 번도 학원이나 과외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교사 봉급이 아주 적었거든요. 그거 갖고 4남매를 키우는데도 급급할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산업화를 이루면서 그리고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소위 말해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고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지위의 양극화 현상으로 또 학력의 양극화 현상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취약계층,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녀들은 이 배우는 학습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이라든가 주거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그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그런 아동 학대 신고가 그 전보다 뭐 2배 가량 또 늘어나기도 하고 또 기초학력에 미달한 학생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혜진 위원장께서
어떻게 이걸 좀 더 원스톱으로 통합적으로 이걸 지원을 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또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만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제가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 백년지 대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좋은 방안이 만들어지면은 우리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서 이 방안이 법제화되고 또 정책화되고 또 예산을 반영하는데 큰 힘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우중에 돌아가실 때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